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열전달 59번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부터 복사, 레디에이션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로 전자기파와 복사를 알아볼까요? 복사 열전달의 해석은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최초로 전자기파의 존재가 예견되었습니다. 열 복사는 파동이면서 또한 입자의 성질을 가진 이중성을 지닙니다. 열 복사의 형태는 전도와 대류와는 전혀 다릅니다. 복사의 이론은 상당히 고급적인 수학과 물리 개념이 필요하지만 이 장에서는 기본 원리와 간단한 응용만을 다루겠습니다. 고여있는 물속에서 막대를 앞뒤로 움직이면 수면에 물결이 발생합니다. 살살 움직이면 긴 파장의 물결이고요. 세게 움직이면 짧은 파장의 물결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마주서서 줄을 흔드는데요.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에 따라서 파형이 모양이 바뀝니다. 에너지가 클수록 짧은 파장이 발생합니다. 전자가 진동할 때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전자기적인 파동이 발생합니다. 역학적인 파동과 마찬가지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진동은 짧은 파장의 파동을 만듭니다. 전자기파의 발생은 아래의 세 가지 현상학적인 사실에 기초합니다. 간단한 내용만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렌츠의 힘은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하의 운동은 자기장을 발생한다는 암페어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암페어의 법칙은 시간과 무관합니다. 일정한 전류에 대한 것이고요. 따라서 트랜지언트한 영향을 포함하지 못합니다. 맥스웰은 암페어의 법칙을 수정해서 패러데의 법칙을 거꾸로 기술한 다음의 법칙을 세웠습니다.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래의 편미분 방정식을 유도했는데요.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했는데요. 불행히도 그의 업적은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헤르츠의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었는데요. 전자기파의 존재를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움직이는 전하는 변화하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파동 속도에서 에너지 보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의 파동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전자기파는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전자기파는 파동이므로 파동의 표준 물성값인 진동수 누와 파장 람다를 고려해야 됩니다.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는 람다와 누의 곱은 빛의 속도입니다. 파장의 단위로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전자기파는 거의 모든 파장에 걸쳐 존재하는데요. 파장의 크기에 따른 전자기파의 분류가 전자기 스펙트럼입니다. 위에 그림에 보이는데요. 보통 라디오파는 수천 헤르츠입니다. 파장이 10km 수준이고요. 텔레비전파는 50MHz, 파장은 10m 정도입니다. 더 짧은 파장의 전기파는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0.1부터 100 마이크로미터의 영역이 열복사 영역이 됩니다.
그림에서 오렌지색 영역의 바깥쪽은 열 복사와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0.4 마이크로미터부터 0.76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따라서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의 한 부분입니다.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진 가시광선은 보라색입니다. 가장 긴 파장은 빨강색이고요. 보라색보다 더 짧은 자외선은 강한 에너지를 지닙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피부를 태우는 작용을 합니다. 자외선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곤충은 볼 수 있고요.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진 것은 엑스레이와 감마선으로 두 영역은 겹쳐 있습니다. 열 복사의 응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전자레인지입니다. 100 마이크로미터 부근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의 전자기파는 물 분자에 흡수되어 열로 변환됩니다. 자외선은 구름도 통과하기 때문에 구름 낀 날에도 삿같이 타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파장이 길고 짧은 쪽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외선의 첫 글자와 적외선의 첫 글자를 국어사전에 늘어놓고 먼저 나오는 쪽이 왼쪽입니다. 독자 나름대로 기억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빛의 몇 가지 성질인데요. 빛은 진공 속에서의 속도와 매지 속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물 속에서는 0.75를 곱해야 되고요. 유리 속에서는 0.67을 곱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명한 물질 속에서 짧은 파장의 과시광선이 원자들과 부딪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항을 많이 받겠죠. 따라서 더 느리게 진행합니다. 파장이 짧은 보라색 빛의 속도는 빨간색보다 1% 정도 느립니다. 이러한 속도 차이에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느린 속도의 보라색이 더 많이 굴절됩니다. 보라색은 많이 꺾이고요. 빨간색은 조금 꺾입니다. 물방울도 일종의 프리즘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태양이 내는 백색광은 모든 과시광선이 혼합된 것입니다. 빛의 분산 현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무지개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볼까요? 물방울에 의한 굴절인데요. 보라색은 많이 꺾이고 빨간색은 조금 꺾입니다.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위쪽에 있는 물방울로부터 빨간색이 전달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물방울로부터는 많이 꺾이는 보라색이 전달됩니다. 이것이 모여서 관측자의 눈에는 무지개가 보이게 됩니다.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에 가시광선이 모두 분산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태양빛은 각 진동수의 빛의 세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노란색의 빛의 세기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사람의 눈이 황록색의 빛에 가장 민감하도록 진화된 것은 당연합니다. 노란색이 중요한 이유는요. 검은 배경에 노란색이 가장 잘 보이고요. 이것은 도로의 중앙선을 노란색으로 칠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빛의 분산으로부터 얻은 각각의 색을 단색이라고 합니다. 모노크로매틱인데요. 파장의 구간 람다부터 람다 플러스 D람다에 속하는 전자기파를 단색광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영역을 크게 RGB, 빨강색, 녹색, 파란색으로 구분하는데요. 이 세 개의 색을 합성원색이라고 합니다. 다른 색은 합성원색을 적절히 배합하여 얻을 수 있고요. 세 가지 합성원색을 모두 합하면 백색광이 됩니다. 오늘의 개념카드입니다. 전자기파의 성질을 공부했고요. 가시광선 영역을 알아보았습니다. 뒤에서 모노크로매틱 파장의 구간에 속하는 전자기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전달 59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